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등장을 했어요. 너무 어색하네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유리입니다. 처음으로 가져온 소지예요. 유리에다가 오칠을 하는 작업을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 했던 작업들과는 다르게 유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명한 재질이죠. 그래서 이 투명한 재질을 특징적인 거를 살려서 이 안쪽에 보여지는 효과로 오늘 어떻게 작업을 할 건지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모습이 나올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작업의 첫 시작은 역시 사포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껏 보여드렸던 종이 사포는 안 보이고 이상하게 뜬금없이 칫솔질을 하고 있네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가루 사포라고 합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도 분명 있으시겠지만 생소한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구입하기 힘든 재료였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가루사포는 평을 잡아주는 작업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표면에 스크래치를 내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작업하는 이 유리컵처럼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틈새가 많은 형태는 구석구석 고르게 샌딩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이럴 때 가루사포를 사용을 해주면 그러한 점들을 보완하고 커버해 줄 수 있겠죠. 그게 가루사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루사포가 마무리되면 표면에 가루가 남지 않도록 여러 번 닦아주시거나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작업하는 이 유리컵은 이케아에서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유리컵입니다. 저는 이번 촬영을 계획을 하면서 이케아의 특징을 살리는 디자인을 하고 싶었어요. 이케아의 심볼 같은 색상은 다들 아시다시피 노랑과 파랑이죠. 그래서 이 색감으로 디자인을 뽑아봤습니다. 일단 색칠에 테라핀을 넣어서 붓질이 편하게 농도를 맞춰주시고요. 먼지 한번 쓱 닦아주고요. 색칠을 발라줍니다. 오칠의 특성상 건조 후 톤 다운이 된다는 것쯤은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예쁜 노란색이 황법빛의 박스 테이프 색으로 나온다는 것은 저도 매번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예쁘고 고르게 펴 발라주시고 넘어가는 칠은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남은 반대쪽은 파란색을 발라줄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과정 중에 이상한 점 발견하신 분 계실까요? 우리는 오칠을 할 때 초칠은 생칠로 작업을 했었죠. 그런데 이 작업은 생칠 없이 바로 새고칠로 작업을 하네요. 알아차리신 분이 계시다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유리는 투명하기 때문에 첫 번째 칠부터가 디자인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색칠을 처음부터 발라야 한다는 거죠. 유리 외에 다른 소지의 오칠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면 이 점은 굉장히 고정관념이라면 고정관념인 틀을 깨는 작업인 거죠. 전 솔직히 처음 유리에 작업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생칠을 했다가 망연자실한 기억이 있습니다. 칠이 다 되면 고온 경화를 해줍니다.
윗부분은 일부러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 갈아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이번 제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이케아 컵 디자인을 그대로 살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샌딩합니다. 그래서 유리가 다시 드러나게 할 거예요. 막간의 팁을 드리자면 튀어나와 있는 부분, 즉 높은 쪽만 샌딩을 하기 위해서는 아대를 사용해서 샌딩을 해주시면 낮은 쪽은 전혀 데미지 없이 사포가 가능합니다. 지금처럼요. 이렇게 사포를 하다가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거였는데. 커스텀으로 하는 작업은 기존 로고를 없애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케아의 로고가 귀여워서 꼭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칠을 안 했네요. 이것 때문에 촬영을 하루 더 했어요. 영상 작가님 죄송합니다. 이케아 로고의 노란색을 다시 칠을 해서 구워줍니다. 두 번째 칠도 전에 사용했던 색상과 같은 색을 사용할 거고요. 앞전에 칠한 부분의 색상과 반전이 되게 칠을 해줄 겁니다. 남색 위에는 노란색, 노란색 위에는 남색, 이렇게 말이죠. 저희가 유튜브 촬영은 출근하자마자 바로 시작을 하는데 제가 대부분 밥을 안 먹고 옵니다. 그래서 손을 많이 떨어요. 이해해 주세요. 나머지 파란색도 똑같이 발라줍니다. 이제 마지막 칠을 전체적으로 덮어줄 건데 처음에 사용했던 가루사포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샌딩합니다. 제가 지금 작업하는 컵은 형태 특성상 가루사포를 사용을 하는 건데 여러분이 작업하시는 형태가 평평한 형태, 그러니까 완만한 형태라면 종이사포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가루사포의 단점은 붓자국이나 이물질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색상은 러블리한 핑크로 선택했습니다. 이 또한 톤 다운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추 돌아오니까 뭐 언젠간 돌아오지 않겠어요? 잊고 지내다 보면 색상이 밝게 피어 있을 거예요. 꼭 주식 같네요. 존버합시다. 저는 주로 입체형은 윗부분부터 바릅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라면 그 부분을 먼저 칠을 해주는 편인데 칠하는 순서는 선생님들마다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의 작업 스타일을 보시고 하나씩 따라 해보신 다음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와중에 붓은 좀 작아 보이네요.
칠이 안 된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수정 작업을 피하고 싶은 마지막 상칠이니까요. 색이 참 곱네요. 마지막 경화를 합니다. 이렇게 형태가 울퉁불퉁하면 샌딩 중에 미칠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샌딩하지 않고 큰 티가 있는 부분만 고운 사포로 부분 샌딩 해줄 겁니다. 사포는 2000번보다 높은 3000번을 사용을 했고요. 57에 사용되는 광약들이 전부 다 연마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은 전체 사포하지 않고 광약으로 문질러만 주셔도 적당한 스크래치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거 참 제 팁 나쁘네요. 계속 손으로 만져서 티가 남았는지 확인해 줍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구두를 닦았던 기억을 되살려서 면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소량의 광약을 묻혀 문지릅니다. 형태 특성상 미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광을 내면서 중간중간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미칠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문질러 줍니다. 중간중간 보이는 팔의 흉터는 옷 알러지 자국입니다. 저희에겐 당연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흉할 수가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처음 오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옷 알러지인데요. 오칠 작업만 16년인데 아직도 이렇게 오릅니다. 여러분, 오칠 작업은 항상 피부에 닿지 않게 하셔야 옷 알러지를 아주 조금이라도 멀리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광내기로 돌아와서 산젯, 기쿠몰, 각분 이렇게 총 3가지 광약을 사용하여 광을 냅니다. 그리고 반드시 틈 사이에 각분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2가지 버전을 더 제작을 했습니다. 흔하디 흔한 디자인에서 드디어 저만의 오칠컵이 완성되었네요. 여러분도 찬장에 넣어 사용하지 않는 유리컵을 꺼내서 나만의 오칠컵으로 커스텀해서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의 즐거운 작업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